1978년 6월 2일 일본 아타미 공항에 착륙하던 보잉 747기가 활주로에 내려앉는 순간 바운드되더니 꼬리부터 땅에 처박혔습니다. 승객 몇 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모두 회복했고 항공기는 간단한 점검과 수리를 거쳐 다시 운항에 투입됐죠. 그렇게 모두가 잊어버린 사소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7년 뒤 그날의 부실한 수리가 520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돌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항공은 일본의 대표 국적 항공사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1950년대 정부 운영 항공사로 출발해서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까지 폭넓게 운영하고 있었죠. 당시 일본 항공의 상징적인 기종은 보잉 747이었는데 이 거대한 전보제트기는 5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어서 수익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국내선 노선에도 이런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1985년 8월 12일 저녁 6시 12분 보잉 747기 한 대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일본 항공 123편으로 오사카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죠. 마침 일본의 연례 명절인 오봉 기간이라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기장 다카하마 마사미를 비롯해 부기장 사사키 유타카, 항공기관사 후쿠다 히로시 등 총 15명의 승무원과 500의 승용의 승객이 탑승했는데 조종실 승무원들은 모두 베테랑이었고 이 노선도 익숙했기에 일상적인 비행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시 24분 항공기가 고도 7,300m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큰 폭음과 함께 객실이 짙은 안개로 가득 찼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급격한 감압 현상임을 알아챘죠. 여압된 객실 공기가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한 겁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고 조종석에서는 경보음이 울려댔습니다. 다카하마 기장이 "안 좋아, 뭔가 폭발했어" 라고 말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됐죠. 곧바로 조난 신호를 보낸 승무원들은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회전을 시도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겁니다. 기장이 부기장에게 너무 급하게 기울이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사사키 부기장도 이미 조종간을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후쿠다 항공기관사가 유압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어딘가에 유압 라인이 끊어진 게 분명했죠. 이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은 방향타, 플랩, 보조익 같은 핵심 조종 장치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승무원들은 산소가 충분한 3,000미 아래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비행기를 제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소 부족으로 인한 저산소증이 시작됐죠.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혼란과 불안, 판단력 저하가 오는데 승무원들의 반응이 점점 느려지고 일관성을 잃어갔습니다. 비행기는 통제 불능 상태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피고이드 사이클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수가 올라가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기수가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어 또 급상승하는 악순환이었죠. 게다가 수직 안정판이 파손되면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더치롤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지상에서 이 비행기를 목격한 사람들은 술 취한 새처럼 날아다녔다고 증언했죠. 객실에서는 승무원들이 승객들을 진정시키고 산소 마스크 착용을 도왔고 심각한 상황을 직감한 많은 승객들이 아무 종이에나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에서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산소증에 시달리는 승무원들의 응답은 들쭉날쭉했습니다. 비행기는 30분 넘게 고도를 잃어가며 공중에 떠 있었고 승무원들은 필사적으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죠. 엔진 출력을 조정하고 플랩 위치를 바꾸고 착륙 장치를 내려 항력을 높이려 했지만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6시 55분 혼란 속에서 오른쪽 플랩을 실수로 내렸다가 그걸 잊어버렸고 1번과 2번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바람에 무려 82도까지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실속 상태에 빠진 비행기는 아래 다카마가하라 산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했죠. 지상 접근 경보 시스템이 울려댔고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다카하마 기장의 마지막 말은 끝이야 였습니다. 6시 56분 오른쪽 날개가 산등성이의 나무들을 스치더니 능선에 부딪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남은 동체는 거꾸로 뒤집힌 채 산에 처박혀 폭발했습니다.
즉시 구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공군 C-130기가 추락 지점을 발견해 보고했고 요코타 기지에 헬기와 자원들이 대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직접 구조를 담당하겠다며 미군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헬기가 현장 상공을 날았지만 밤이 깊어지고 연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나빠서 착륙이 불가능했죠. 헬기 승무원들은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보고했고 다음 날 아침에야 지상구조팀이 외딴 추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존자가 1명 발견됐고 이어서 3명이 더 구조됐습니다. 총 4명이 살아남았고 520명이 사망한 겁니다. 시신을 수습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충돌 때는 약 40명이 살아있었는데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부상으로 숨졌다는 겁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승무원 오치아이 유미는 산에서 보낸 밤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거친 헐떡임과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소년이 엄마를 외치는 소리, 젊은 여성이 빨리 와요 라고 말하는 소리, 학생 정도의 남자아이가 괜찮아 견딜게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어둠 속에서 헬기 소리가 났어요. 불빛은 안 보였지만 소리가 꽤 가까웠거든요. 구조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는데 헬기가 멀어졌어요. 가지마,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소년과 젊은 여성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일본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 규명에 나섰고 정비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비행기가 1978년에 꼬리 충격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보잉에 보내져 수리를 받았는데 손상된 격벽을 보강하는 금속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연속된 한 장의 판을 써야 하는데 2개의 판으로 나눠서 붙이는 바람에 한쪽 판에 불균등한 응력이 집중됐고 수천 번의 이착륙을 거치면서 약해진 판이 결국 1985년 8월 12일에 파열된 겁니다. 판이 부서지면서 유압 라인을 절단했고 그게 통제 불능과 추락으로 이어진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엄청난 공분이 일었습니다. 보잉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지만 일본 항공도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본 항공 비행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항공은 유가족들에게 약 7억 8천만 엔, 미화로 760달러를 배상했고 사장이 사임했습니다. 123편 추락 사고는 미국의 비행 교관 베니 핀치에게 영감을 줬는데 그는 유압 고장 시뮬레이션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 경험은 나중에 유나이티드 항공 232편이 공편이 공중에서 유압을 잃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마침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핀치가 승무원들을 도와 부분적으로나마 성공적인 불시착을 이뤄내 많은 생명을 구했거든요. 2006년에는 하네다 공항에 안전홍보센터가 개관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와 희생자들의 유품을 전시하며 미래의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항공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죠. 2009년에는 추락 현장에 추모비가 세워지고 유가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단도 설치됐습니다. 매년 8월 12일이면 유가족들이 모여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유산을 기리며 갑작스러운 참사로 끝난 삶을 추모합니다.